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이지 어제 시험 봤던 116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실무를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원래 시험 볼 때는 실무를 먼저 하고 이론을 푸는 건데 강의는 이론을 먼저 했죠. 이론을 먼저 왜? 백데이터가 없으니까 결론은 지금부터 하는 건 백데이터가 진짜 백데이터가 아니고 지금 가다반만 발표된 상태이기 때문에 백데이터가 없어요. 없어서 예전에 우리 시험 본 걸로 거래처명 정도만 바꿔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게 이제 바꿔서 일단 하는 거니까 감안해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정답이 뭐냐 이게 아니라 풀어가는 방법 같은 거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제 급하게 카페에다가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이렇게 올려놨고요. 가다반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내려받으시거나 아니면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 가셔 내려받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자, 일단 저는 K랩에다가 그것만 바꿔놨어요. 옛날 백데이터로 이름만 바꿔놨습니다. 선진테크고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 및 도소매업이고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 여부가 필요할 때가 가끔 있죠. 뒤에 의제매입 같은 거 할 때 24년 문제고요. 뭐 기본전제 같은 건 뭐 세무 2급 정도면 다 어느 정도 아시리라 보고 넘어갈게요. 바쁘니까 갑시다. 1번 해보면 일반전표 부가세 관련 없는 거죠. 자, 1번 1월 3일 날 하남상에 제품을 판매하고 계상했던 외상매출금 지금 파는 게 아니라 팔았던 거래. 외상매출금 중 340만원 중 140만원은 하남상세 발행한 어음을 받고 어음을 받으면 받으럼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받았대. 뭐요? 외상값을 받긴 받았는데 일부는 뭐 어음으로 받았으면 받은 게 안 받은 게 이거. 어쨌거나 받았대요. 그래서 일단은 자 일반전표입니다. 일반전표를 열어서 크기를 좀만 줄이고 일단 날짜가 0103. 자, 시험 볼 때는 참 앞에 자료가 아무것도 없죠. 진짜 백데이터 아니라는 거 참고해서 들어주시고 외상값 받았어. 그럼 외상매출금 자산감소 대변 이런 정도는 붕괴 없이 이제 메모 없이 바로 그냥 입력할 수 있어야 되죠. 거래처 하남상에 금액이 340. 근데 그 중에 차변에 140은 어음을 받았어요. 받으럼 거래처는 역시 하남 그래놓고 140. 그럼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103. 끝 되죠? 이 정도는 메모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바로 입력을 하셔야지. 나는 붕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회계 2급으로 돌아갔다 와야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이건 또 뭐예요? 실무서적 영업부 거니까 800번대라는 힌트일 테고 책을 구입했으니까 도서 인쇄비겠죠. 현금 구입했대. 영수증. 지금 이건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니에요.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라 하더라도 영수증은 적격 증빙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건 면세죠. 그러면 적격 증빙이 아니고 면세니까 면건 이렇게 되는데 이건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니죠. 일반 전표예요. 부가세랑 관련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그냥 일반 전표에다가 이거 아니지 참 일반 전표에다가 날짜가 01월 15일 시험 볼 땐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자, 지우고 갈게요. 자, 차변에 도서 인쇄비 800번대 그리고 금액은 얼마였니? 25,000원이요? 25,000원 한 권. 그리고 대변에 뭐 아까 현금이었나? 정말 현금. 물론 대변에 현금 안 적고 출금으로 적어도 됩니다. 대변에 현금 안 적고 출금 여기 안 써있네. 차변 대변에 현금을 적어도 되고 출금 도서인쇄비 끝 이래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공장 신축용 토지. 땅 샀네?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와 지방채.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최근에 없는데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116회니까 제가 다 기억할 리가 없고요. 채권 샀네. 국공채, 지방채. 맹면 1200인데 공정가치는 1050. 그럼 150만원 더 비싸게 산 거예요. 무이자, 5년 만기 무이자.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매도 가능 증권 분류해라.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5년이니까 일단 매도 가능 증권 중에 비유동으로 처리하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나중에 좀 더 실기 보여드릴게요. 밑에 걸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구입했으니까 토지. 취득세는 원가의 산입이니까 토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는 없네. 매도 가능 증권 공정가치로 인식을 해야 되고 공정가치보다 비싸게 샀잖아요. 비싸게 산 건 토지 원가의 산입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어쨌든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또는 지금은 지방채죠.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 등을 구입을 했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어렵죠. 어려워요. 매입가액과 매입가액과 그리고 지금처럼 공정가치 또 때로는 현재가치입니다. 채권의 현재가치 현재가치의 차액 요 차액을 구입한 자산의 원가에 산입합니다. 이걸 만약에 모르면 공부 안 했다는 얘기죠. 이론 강의 안 들었다는 얘기니까 이론 강의실로 오세요. 기다릴게요. 오세요. 아셨죠? 자, 이거 어려운 문제네. 어렵습니다. 이거. 그래서 일단은 가볼게요. 일단은 8월 20날 갑자기 자, 8월 20날 일단 돈 나갔어요.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뭐부터 쓰든 그건 상관없는데 참 1200하고 1800이니까 3000만원 나간 거예요. 자, 그 다음 차변에 토지를 일단 써볼게요. 취득세는 일단 토지니까 근데 취득세는 원래는 1800이죠. 그냥 1800입니다. 원래는 1800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문제인데 가만있어 보자. 채권을 샀어. 5년 만기 5년까지 가지고 있을 거래.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문제에 써 있으니까 또는 만기까지는 나는 가지고 있겠다. 명확한 의지가 있으면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치면 돼요. 만기 보유 증권. 근데 이 문제는 문제에 써 있으니까 매도라고.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치면 안 되는데 매도 가능 증권이 코드가 2개잖아요. 코드가 2개죠. 이때 코드가 2개인데 위에 거는 유동자산. 밑에 거는 비유동자산.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모르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 요거는 좀 지금 갑자기 한이라고. 잠깐, 바뀌었다. 여기가 아닌데, 요게 아닌데, 잠깐만요. 일단 어쨌든 해볼게요. 뭐 좀 메모하려고. 요거. 시커먼색이네. 컬러를 바꿀게요. 왜 또 안 바뀌니? 자, 됐다. 자, 123번. 요거 지우고 먼저 할까요? 지우고 다시. 자, 요 123번 위에 거는 유동자산이고요. 유동자산이고 아래쪽에 있는 건 비유동자산. 이거 모르면 회계 1급부터 다시 해야 돼요. 지금 세무 2급을 하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 회계 1급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위에 건 유동, 밑에 건 비유동. 그리고 아무 말도 없으면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자산 비유동자산이잖아요. 비유동자산이니까 요거 밑에 걸로 해야 됩니다. 밑에 거.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만기 보유증권 찍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만기 보유증권은 코드가 2개잖아요. 마찬가지로 위에 게 유동, 밑에 게 비유동이다. 이거 구분해서 찍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 178번을 줘야 됩니다.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이때 금액을 공정가치, 현재가치로 적어야 됩니다. 그럼 대차가 안 맞죠? 그럼 차액은 구입한 자산 토지의 원가에 산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산 원가에 차액은 원가에 산입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채권으로 지방채로 나온 건 아마 제 기억에는 없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 나왔다는 얘기죠. 어제 시험 보신 분이 물론 어제 제가 다른 거 말고 이 거래처 정도 이 실기 입력할 때 거래처는 떠야 되니까 그리고 그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 몇 가지만 쭉 하다 끝까지 갔는데 끝에 가서 좀 신기한 게 나왔던데 이따 봅시다 한번. 이것도 좀 어려웠어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무난히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정상적인 세무 2급 수준이라면. 10월 25일 제조부서 직원 급여래. 자, 제조부서니까 500번대일 테고 보통예금이죠. 그리고 보통예금 지급했고 예수금은 하나로. 즉 흔히 말하는 4대보험 이런 거 띈 거 다 띈 거 세금까지 다 지방소득세까지 다 띄었잖아요. 그럼 이걸 전부 다 254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얘가 급여잖아요. 근데 제조부서니까 제조부서는 임금이라고 하죠. 보통 제조부서는 임금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기본금 다른 얘기 없는데 여기 기본금하고 상여금이 있는데 어머나 이거 임금하고 상여금을 구분했네. 이렇게 나면 특이하네. 이거 어제 시험 보신 분 좀 헷갈렸겠는데 임금하고 상여금을 구분하는 게 물론 맞지만 대부분은 그냥 합계로 그냥 임금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여긴 단서가 없어. 그죠?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요거 틀린 사람은 일단 어쨌든 이 신청 넣고 봐야죠. 어쨌든 근데 뭐 이 답이 이상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까지는 기본급 상여금 뭐 재수당 같은 거 있을 때 이런 걸 구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게 급여 또는 뭐 지금처럼 임금 이렇게 몰아서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틀린 사람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임금으로 한 사람 많았을 것 같은데 구분하는 게 원칙이죠. 재수당 있으면 재수당으로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원칙인데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나왔던 거랑은 조금 달랐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마도 좀 헷갈려 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었을 것 같긴 한데요. 좀 어차피 글자는 잘 안 보이니까 자 일단 10월 25일 날 자 시험 볼 때는 여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일단 지우고 갈게요. 그럼 차변에 근데 500번 때는 급여는 500번 때가 없죠. 아예 500번 때 급여는 아예 없어요. 500번 때는 급여가 아니라 임금이라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500번 때는 임금, 800번 때는 급여. 근데 보통 요거를 지금까지는 보통 합계로 했는데 뭐 어제 가다반 이렇게 나왔습니다. 350 이게 원칙은 맞아요. 당연히. 그 다음 또 차변에 상여금 이것도 역시 500번 때를 줘야 되니까 300. 그리고 대변에 254 예수금은 당연한 거고 아까 얼마였더라? 공제액계가 짠 여기 1167 260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보통예금이었나요? 보통예금 끝났죠? 이렇게 대변인 문제가 아니라 차변의 문제네, 그죠? 근데 우리 이 신청은 틀리면 해야지 뭐 틀린 사람은 해야죠. 사실 문제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좀 급여를 임금으로 몰아서 쓴 사람도 맞다고 해달라 이런 정도 할 수는 있겠죠. 들어줄지는 물론 모릅니다. 확정 답안 2주 후에 나오죠. 2주 후에 기다려 봐야지. 자 이번에는 세금계산서가 보이네. 에이 가서 봐. 지금 일반 전표 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전표도 이게 나왔네. 일단 가봅시다. 전자세금계산서 9월 2일 날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했어요. 그때는 뭐 매입과세를 했겠지, 그죠? 매입과세 했겠지. 근데 오늘은 그 미지급금을 12월 1일 날 카드 결제해서 상환 갚은 거예요. 미지급금 갚은 겁니다. 에? 근데 카드로 갚았잖아. 또 미지급금이야. 미지급금을 미지급금으로 갚았어. 이때 9월 2일 당시 기계 구입했으니까 차변에 기계하고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대변에 253 미지급금을 했었는데 오늘 갚는 거예요. 그럼 253 미지급금이 없어지는데 또 253 미지급금이야. 이런 된장 이게 뭔 얘기요? 그죠? 단 요때는 카드죠. 거래처가 카드고 신한카드 요때는 은성기계야. 뭐요? 거래처만 바꿔주는 거가 됐어. 뭐 이게 결제한 거야 안 한 거요? 어쨌든 하긴 했어요.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카드 결제 친절하게 또 미지급금 써 있습니다. 됐죠? 어쨌든 세금계산서는 결국 필요가 요거 이 2,200이었구나. 요거 그 당시에는 요게 2천만 원이고 부가세가 200이었고 미지급금이 2,200이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2,200 갚는 거죠. 자 오늘 2,200 갚는 겁니다. 일반 전표의 날짜가 12월 01일 자 시험 볼 때는 위에 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무시하시고 차변에 253 미지급금 그때는 은성이었죠. 은성 기계였고 그리고 금액은 2,200이었고 그리고 대변에 또 미지급금이죠. 이번에는 카드사였죠. 신한카드 이렇게 입력해주면 끝입니다. 이런 거 신기하네. 재밌네. 이렇게 나온 것도 아마 최근에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건 물론 계정 과목은 똑같지만 거래처가 다르니까 해줘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거래처 관리 실기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거래처 은성에서 신한카드로 됐죠? 재밌네. 자 이제는 매입 매출 전표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 이건 당연히 부가세랑 관련된 거고 1번 제조부에서 사용하던 기계 500에 원가가 500이고 감가누계가 430 파는 거구나. 100만원 부가세 별도로 매각 팔았습니다. 이때 머릿속에 그러면은 가지고 있을 때는 기계는 차변이었고 감가누계는 대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없애야 되겠죠. 이렇게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그리고 대금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대. 그럼 매출과세 11번이겠죠. 그리고 부가세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미래전자가 발행한 어음으로 받았다. 어음으로 받으면 받으러 옴. 근데 가만 있어 봐. 내가 누구한테 받았지? 미래한테 받았구나. 미래. 어쨌든 받으러 옴. 그죠? 받으러 옴. 110번 받으러 옴. 맞죠? 아니죠. 왜? 받으러 옴이 아니에요. 왜? 여기 미수금 써 있잖아요. 미수금이야. 왜?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받으러음이 아니고 미수금. 이 문제 또 함정이다. 이번에 세무이거 웬일이지? 세무이거 이거 잠깐 방심하면 막 틀리겠는데? 오 재밌다. 재밌는 문제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를 열어서 얘도 좀 줄여놓고 할게요. 날짜는 0102 일단 매출과세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매출과세 품명은 기계장치 물론 품목은 채점을 안합니다. 안 써도 됩니다. 공급가는 100만원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여기서 이 상단부는 부가세 신고서, 그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는 거죠. 신고 때문에 하는 거고, 하단부 이 전표 입력, 이게 회사 장부죠. 하단부까지 입력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이유 불문 이 아래쪽에 틀리면 빵점이에요. 아래쪽에 분계 하나라도 잘못되면 빵점. 분계가 잘못되면 저 계정 과목이나 금액. 그랬더니 가끔 어떤 분들이 거래처 누락한 거 이런 얘기 하던데, 거래처 누락은 감점이고요. 자, 미래전자한테 팔았지요. 그리고 전자이어 1번, 분계 혼합 3번. 그 다음에 부가세는 냅두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제품 팔은 게 아니고 기계를 팔은 거니까 기계장치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금액도 100만 원이 아니고 문제 500에 440이었죠. 500 원가 없어지고 차변에 여기서 센스 206 플러스 1 206 플러스 1 207 바로 줄 줄 알아야죠. 물론 여기다가 감가 치고 엔터 치고 엔터 쳐서 기계장치를 찾아가도 되지만 깝깝해 보이죠. 207 바로 쓸 수 있을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차변에 부가세는 현금 받았죠. 부가세만 10만원, 부가세만 현금 받고 나머지는 어음 받았으니까 차변에 받으름 할래다가 돌아와서 미수금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얼마였냐? 110만원 중에 10만원 빼고 100만원이죠. 그리고 대차가 안 맞죠. 차변이 540, 대변이 510. 차변이 540, 잠깐만요. 제가 이걸 안 눌러놔서 여기 차변에 540, 대변에 510. 차변이 크잖아요. 그럼 이 차익을 대변에 입력해 주면 되죠. 대변에 뭘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 대변에 쓰니까 이익이지. 그리고 이익인지 손인지 확인할 수 있죠.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자, 원가가 500이고 원가가 500만 원이고 감가누계가 430이니까 장부 금액은 70만 원이잖아요. 7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았잖아요. 부가세 별도 100만 원에 팔았죠. 그럼 당연히 30만 원이 처분 이익이 발생한다. 처분 이익 30만 원 나오면 다 맞은 거지요. 그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요게 맞았으면 다 맞은 겁니다. 요게 맞았으면. 이거 맞았으면 나머지 틀린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당연한 거고. 이 문제 함정. 받으러옴이 아니라 미수금입니다. 이건 이유 없어요. 받으러옴 쓰고 우겨도 안 돼. 우기지 마세요. 김종화가 우기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우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자, 또 세금계산서가 나왔는데 매출 쪽이냐 매입 쪽이냐 딱 봐도 우리 회사가 선진이잖아요. 공급받는 자야. 내가 샀어. 매입 쪽의 과세 50일. 물론 아닐 수도 있죠. 54 불공일 수도 있죠. 그죠? 자, 가공류 선물 세트 구입해서 영업부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이거구나. 그죠? 과세가 아니라 불공이네. 그래서 아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고 보통예금 결제했대요. 가공류 선물 세트 100개 아따 많이 샀네. 현금 주고 샀네요. 현금 주고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고 돼 있죠. 근데 보통예금이라는 칸은 없어요. 그럼 여기 현금일이 써 있지만 상대방은 현금 받은 거나 마찬가지지. 이건 매출자 입장에서 발행하는 거니까 어쨌든 보통예금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건 헷갈리진 않죠.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는 불공입니다. 왜? 거래처에 줄 거니까. 그래서 매입 불공. 자, 일단 날짜가 어디 갔니? 2월 12일 날 0212. 자, 매입 불공 54. 분명은 뭐 선물 세트 그러면 간단하겠죠. 어차피 여긴 채점은 안 해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 요걸 썼잖아요. 가공육 선물 세트 1호. 원래는 그거 제대로 쓰는 게 제일 좋아. 원래는 여기 써 있는 대로 가공육 선물 세트 1호. 나중에 진짜 여러분 회사로 가면 이 적요 하나하나 되게 중요해요. 단 시험 볼 때는 채점을 안 하니까 안 써도 되는 거지만 실제로는 다 써야 돼요. 실제로는. 그 다음 수량도 아까 이 문제 있었잖아요. 수량 100개. 이것도 시험 볼 때는 여기까지는 안 써도 됩니다. 이게 710만 원만 뜨면 돼요.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는 이거 수량 단가도 당연히 써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거래처가 롯데백화점 중동이고 전자여 1번이고 사유 3번. 접대 관련. 여기서 참 접대가 4번이지. 여기 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냐? 예전에는 3번이 개별소비세법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어쩌고저쩌고로 나왔고 4번도 예전에는 지금은 기업 업무 추진비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근데 예전에는 접대 관련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표현이 달라졌죠. 답은 똑같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4번 줘야 됩니다. 4번 기업 업무 추진비. 그리고 분계는 혼합 줘야죠.
혼합, 카드가 아니라 혼합 주고, 그리고 기본 세팅 원재료가 아니라 거래처에 선물 줄 거죠. 영업부 거래처니까 800번대죠, 그죠? 800번대 접대비 813. 단 접대비가 아니고 기업 업무 추진비로 이름이 바뀌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 대변에 보통 예금이었죠. 끝. 됐죠?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어서 최근에 계속 나와요. 바뀐 다음에 바뀐 거 주지시켜야 되니까 계속 나오죠. 대변에 보통 예금 됐고. 자, 또 세금 계산서인데 이번에는 선진이 내가 선진 공급자야. 내가 파는 거죠. 자, 수출회사인 봉산에다가 내국 신용장 영세율 세금 계산서네. 영세 판매하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영세 12번. 그리고 180은 현금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요. 제품 파는 거예요. 10세트. 자, 현금도 있고 외상도 있고. 어쨌든 영세율 세금 계산서니까 당연히 영세겠지요. 영세. 날짜가 7월 7일. 갑자기 7월 0707. 매출 영세 12번. 품명은 제품. 공급가액이 아까 써 있었는데 수량 써 있었는데 10세트. 그다음에 단가는 180만 원. 1800. 거래처가 여기 상대방이 봉산실업. 봉상이 아니고 봉산실업. 전자여 1번. 그리고 영세율 구분 안 봐도 1번 아니면 3번 딱 떠야죠. F2번 눌러보면 1번이 직수출이고 3번이 내국 신용장 영세율 세금 계산서 간접 수출입니다. 서류번호 없죠? 서류번호 있나? 서류번호 이건 승인번호고 서류번호 없죠? 없어요. 승인번호 없어요. 넘어가면 되고 분계 혼합 주고 기본 세팅 제품 매출 됐고 차변에 아까 문제에서 일부 현금 줬잖아요. 180만원 현금 줬으니까 일단 현금 180. 그리고 또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이다. 외상 매출금 됐죠? 차변이 2개입니다. 차변 2개. 영세율 구분 빠뜨리면 감점. 이유 불문 분계는 무조건 맞아야 되고요. 다른 건 다 맞고 과세 유형을 틀렸다. 그럼 감점. 영세율 구분 안 쓴 것도 감점. 혼합 여부 분계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갈비 세트 면세 대상이래요. 200만원 현금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과이거나 과세에 근데 이 문제는 면세 거래니까 현면이거나 영세에도 있을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 나온 적은 없죠. 현과 현면 영세율일 때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면세예요. 60만원 상당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 공장 직원이니까 511 복리후생비 나머지는 영업부서 직원에게 제공했다. 811 복리후생비 우리 직원들 먹을 거 현면 과세가 아니라 면세죠. 면세라고 써 있었으니까 현면. 자, 날짜가 8월 20날 날짜가 0820. 자, 현면이 오른쪽에 현과 현면 여기 있죠. 여기 62번. 분명은 아까 한우 갈비 세트 이렇게 하면 되고 20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하나로마트 분계는 혼합 주면 되겠고 그리고 기본 세팅 원재료가 아니라 복리후생비로 바꿔야죠. 500번대랑 800번대로 나누어서 511 복리후생비 정도는 외워야 되죠. 6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또 차변에 811 얼마지? 140만원. 그리고 대변에 뭘로 줬다? 현금로 결제했구나. 현금. 됐죠? 끝. 어려운 건 없죠? 자, 아까 1번이었나? 뭐였지 아까? 불공인가 뭐였지? 이건가? 이건 접대 관련이고 불공 이것도 중요하지만 1번 이거 미수금이었구나. 약간의 함정이라면 함정. 이걸 주의해야 되고. 자, 5번 갑니다. 세금 계산서인데 또 전자가 아닌가 보다. 그죠? 전자가 안 써 있어. 그리고 내가 누구냐? 내가 선진인데 공급받는 자 매입했네. RA 세금 계산서를 이기 예정신고 때 예정신고 누락이 또 나왔네. 최근에 잘 나오네. 아직 안 나온 거 아니죠? 나오긴 나왔죠. 그 다음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되도록 언제 빠뜨린 거야? 24년 9월. 2기 예정이죠, 이게. 2기 예정인데 2기 확정 때 확정 신고서에 예정 때 빠뜨렸으니까 확정에다가 추가시켜서 신고하는 거죠. 원재료 100만 원 외상이었대요. 어쨌든 내가 매입했던 겁니다. 이거 잘해야 돼요. 일단은 자, 날짜가 9월 10일 날짜가 0910. 자, 위에 건
일단 지우고 갈게요. 시험 볼 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자, 매입과세 50일 일단 줍니다. 품명은 원재료였고 여기 수량 단가가 어떻게 됐었더라. 수량 단가는 없었구나. 없었네. 그냥 100만원. 수량 단가 없이 100만원. 그 다음 거래처가 여기 풍성철강이고 전자 아니었죠. 전자라는 말 없어요. 전자라는 말 없으니까 전자 없이 줍니다. 전자 주면 안 되겠죠. 전자 부 0번. 그리고 분기에는 혼합 주고, 외상이었구나. 외상이었네. 그럼 이거 외상 주면 되겠죠. 제일 쉬운 건 2번 외상입니다. 물론 혼합으로 주고 외상으로 바꿔도 돼요. 이제 외상이니까 외상. 그 다음 외상 매입금 됐죠. 그 다음 원재료, 기본 세팅 원재료였겠죠. 원재료라고 써 있으니까. 자, 딴 걸 없으니까. 이거죠. 일단 됐죠. 근데 입력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라, 자, 이 전표 있는 상태에서 상단에 간편집계 및 기타라는 게 보이죠? 간편집계 및 기타, 간편집계 점점 보이죠? 이거 여기를 오른쪽으로 이거 삼각형 역삼각형 누릅니다. 그 중에 여기 세 번째 줄 예정 누락분을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떠요. 확정신고 개시년월 몇 월이냐 이거지. 확정신고는 2024년 10월부터잖아요. 10.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그럼 여기 누락이라고 찍혔어요. 여기 보라색으로 이렇게 누락이라 이게 뜹니다. 없었는데 이게 뜹니다. 그럼 부가세 신고서감 이거 확인할 수 있죠. 110만원 확인해 볼까? 말 나온 김에 메인 화면 가서, 여기 아니지 참, 메인 화면 가서 부가세 신고서 가서 이기 확정 10월 01일 12월 이렇게 열어보면 매출 쪽에 예정누락 어디 갔니? 예정누락 매입이구나. 매입 쪽에 예정누락 여기 있네. 12번 줄 매입 쪽에 예정누락분 여기 12번 줄에 100에 10만원이 떴어요. 여기 예정누락분 있죠? 여기 매입 쪽에 예정신고 누락분에 떴습니다. 뜨는 거 확인했으면 됐고, 나갈게요. 일단. 자, 됐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것도 안 나온 건 아니에요. 최근에도 이거 나오긴 나왔어요. 요즘 들어 조금 나오죠. 한 2년 전인가? 그 전까지는 안 나오다가 요즘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 제 교재 이거 있었잖아요. 근데 다른 교재 없었고, 그래요. 그냥 넘어가요. 끝났나? 끝났네. 그럼 부가세까지 끝나고셔야죠. 부가세까지 끝나고 또 동영상 좋은 점은 나 힘들어. 그럼 멈춰놓고 잠깐 쉬세요. 체조 좀 하고 커피 한잔 하고 커피를 이렇게 먹으면 참 혀틴 여러분 아지 이렇게 마셔도 되죠. 마시고 오세요. 일단 저는 계속 갑니다. 부가세까지 하고 끊을 거예요. 부가세 문제가 10점이죠. 10점. 그 중에 1번 6점이에요. 6점. 6점인데 보다시피 자료가 많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몇 점이냐 이런 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분들만 알아. 일단 최대한 우리는 다 맞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6점을 하나라도 틀리면 빵점이냐. 우리 시험이 그렇게 박절하진 않아요. 우리 시험은 다 부분 채점. 우리 인정이 많아서 다 부분 채점을 합니다. 단 어떤 게 몇 점이다. 이게 몇 점이다. 이게 몇 점이다. 이런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들만 알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일단 24년 1기 확정신고기간에 부가세 신고서 작성해라. 아래에 제시된 것만. 1번 세금계산서 발급했던 과세 매출이래요. 1번 줄이죠. 근데 밑에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한 게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 2억 중에 5천이 종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자래요. 일단 다 하지 말고 요것만 합시다. 그럼 일단 전표가 아니고, 자, 부가세 신고서 괜히 닫았네. 1기 확정이죠. 1기 확정이니까 1기 확정 0401에서 0630 엽니다. 깨끗하죠. 비어있죠. 이 상태에서 이 매출이 1번 줄이잖아요. 세금계산서 매출이 1번 줄 2억이죠. 종이로 발급했어도 어쨌든 세금계산서 발급은 했으니까 2억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회사가 법인이죠. 법인이에요. 법인. 아까 문제 저기 서두에 시작할 때 선진테크가 법인이에요. 법인은 원래 전자로 발행해야 되죠. 근데 전자를 종이로 발행했으니까 결과적으로 가산세 있는 겁니다. 전자를 종이로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그럼 말 나온 김에 가산세 입력합시다. 말 나온 김에 그럼 신고서에 가산세는 어디 있냐? 아래쪽에 있잖아요. 아래쪽 26번 줄이지. 여기 26번 줄 가산세 개 26번 줄 여기 있죠. 여기를 클릭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뜨죠. 근데 전자를 종이로 발행했을 때는 몇 번 줄이냐 아무리 봐도 없죠. 없어. 여기 이 중에 어디냐? 없어요. 근데 세금계산서랑 관련된 가산세잖아요. 근데 여기 전자를 종이로 발급한 거 어디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지연 발급 등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1%잖아요.
여기다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미발급 등에다 써도 되는데 미발급 등에도 써도 되는 여기는 뒤쪽 참족에서 2%가 뜰 거야 아마. 그러니까 1%짜리에다 쓰는 게 제일 좋으니까 62번 줄에 쓰세요. 물론 62번 줄에 써도 되고 64번 줄에 써도 됩니다. 그러나 62번 줄에 쓰는 게 좋다. 자,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그럼 5천만 원에 1%인 50만 원 세금 내야 돼.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회사 가서 전자로 발행할 걸 종이로 발행했다. 걸렸다. 그럼 세금 가산세는 뭐 50만 원 내야 돼. 그럼 사장이 알았다간 뒤지게 머리카락 다 뽑겠죠. 그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당사의 직원인 홍길동 임원은 아니래요. 경조사 관련해서 연간 1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종업원한테 경조사와 관련해서 10만 원을 제공했대. 간주공급. 매출로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아, 이거 너무 박절하잖아. 그럼 그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박절해서 거절을 못. 아, 그게 아니고 10만 원. 그리고 왜 지금 경조사였죠? 경조사하고 10만 원. 그리고 또 있죠. 기념일 같은 거. 기념일 요런 걸로 제공하는 거 10만 원에서 각 10만 원 이상. 각 10만 원까지는 아예 공급으로 안 봅니다. 만약에 10만 원을 초과했다. 그럼 초과된 거는 간주 공급으로 봅니다. 과세예요. 근데 경조사하고 기념일 등은 각각 10만 원 정도는 공급으로 인정 안 합니다. 결론은 적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 대손이 확정된 외상매출금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한대요. 165만 원이 부가세 포함이니까 누가 봐도 150에 15만 원 아니에요. 나누기 1.1 곱하기 110분의 100, 110분의 10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자, 대손이네. 대손은 대손세액 공제 있잖아요. 대손세액 공제 어디 갔냐? 8번 줄. 8번 줄에 대손 됐으니까 매출세액에서 까야 되죠. 까야 되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5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15. 매출 쪽에는 끝났네. 매출 쪽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대손세액 가강까지 똑같죠. 답안에 바로 있죠. 똑같습니다. 자, 매입 쪽으로 갑니다. 수취한 매입 세금 계산서는 1억 2천 1200. 근데 여기에 승용차가 있네. 승용차 999cc면 경차예요. 그럼 이건 공제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1000cc 넘었으면 불공제. 불공 2200. 그 다음 접대 목적. 이거 불공인데. 근데 고정자산은 아니랍니다. 그럼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가? 그죠? 1억 2천 안에 2천만 원에 500만 원, 2,500이 포함되어 있는 거네. 그죠? 포함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일반 매입분이다. 세부담 최소화해라. 자료 무시하고 문제에 제시된 것만 해라. 홈택스 이용해서 전자신고하는데 그럼 만원 전자신고 세액공제 있죠? 그 다음 다른 건 생략이래요. 자, 일단 읽을 거 다 읽었네. 자, 이제 매입 쪽으로 갑니다. 자, 매입 쪽으로 가는데 자, 매입 쪽 10번 줄. 일반 매입이 얼마였냐? 원래는 1억 2천이었잖아요. 원래는 1억 2천이었는데 2천만 원은 고정자산으로 빠져야 되고 접대 목적이어도 일단 어쨌든 세금 계산서 받은 거니까 결국은 1억 2천에서 요 2천만 원만 빼고 1억 원을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1억에 1천만 원 적습니다. 일단. 그런데 그 중에 500은 접대 목적이니까 불공제예요. 중요한 건 불공제는 10번에 안 적고 16번에 적는 게 아니라 10번에 적고 16번에 또 적는 거죠. 그죠? 16- 오른쪽 16-50번 여기에다가 500만 원에 50만 원을 적어줍니다. 주의할 점은 10번에 일단 적고 16번에 또 적는 것이지 10번에는 안 적고 16번에 적으면 큰일 납니다. 뭔지 못 알아들으면 빨리 실무 강의실로 오세요. 기다릴게요. 몽둥이 들고 기다리지 않고 그냥 환영할게요. 기다릴게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 이거 자동차는 승용차 차량 운반고 고정자산이잖아요. 2천만원. 승용차니까 공제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1000cc 넘는 거였어. 초과된 거였어. 그럼 불공제야. 그러면 불공으로 갈 금액은 2천만원하고 500만원에서 2,500을 적어야 되겠죠. 그때는 2,500을 적어야 돼요. 그죠? 지금은 아니에요. 승용차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 999cc니까 경차는 공제 가능하니까 별도로 적어야 되고 불공 아니에요. 불공제는 요거. 자, 다 적었네? 뭐요? 전자신고. 그럼 전자신고 세액 공제는 원래는 여기 18번 줄인데 18번이 클릭이 안 되니까 19번을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18 이거 보이나? 19번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18번 그래놓고 첫 번째 전자신고가 보일 거예요. 54번 줄이죠. 여기에다가 만원을 적어주면 됩니다. 끝났는데 그럼? 끝났죠? 그럼 매입 쪽에
잘 안 보이죠? 여기가 잘 보이지가 않아. 10번 줄 1억, 11번 줄, 그 다음에 16번 줄, 그리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가산세 50만원 다 적었죠? 다 적었네요. 자, 끝났네. 이게 몇 점이지? 6점 됐네. 근데 부가세 신고서 줄이 몇 개야?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이렇게 1점씩 주나? 그건 저도 몰라요. 그건 모릅니다. 그것까지는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자기 노하우를 알려주면 안 되지. 자, 이제 대손세액 좀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대손세액 공제.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게 되었다. 그럼 매출세액을 내면 억울하죠. 채권을 못 받았으니까 그만큼 공제받는 거죠. 물론 요건이 있습니다. 자, 이익이 확정 때만 되죠. 자, 이익이 확정 때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해라. 전부 다 과세 대상 거래이다. 그 다음 24년 10월 달에 대손이 확정됐어요. 대손 확정됐고, 처음에 23년 작년에 팔았던 거네. 그리고 유형자산 대금의 미수금이래요. 그럼 유형자산 팔을 때 부가세 예수금 처리했죠. 그럼 당연히 이것도 대손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대손금이 1,100만 원이면 곱하기 110분의 12 부가세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물론 자동 계산해 줍니다. 이것도 결국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21년에 팔았던 외상매출금인데 24년에 대손됐네. 당연히 소멸시 완성. 이제 이것도 공제 대상이고, 그 다음 부도 발생한 게 5월 19일이에요. 올해 4월 달에 팔았는데 5월에 부도됐대. 근데 지금이 몇 월이지? 이익이 확정이면 10월에서 12월이잖아요. 그래서 부도된 게 5월이면 6개월 경과되면 6개월 후에는 11월 19일이 되는 거죠. 정확히 18일인가? 어쨌든 12월 요 안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니까 이것도 공제 대상 됩니다. 부도. 그 다음 부도된 게 12월 19일이야. 뭐요? 8월 달에 팔았다가 12월에 부도됐는데 지금이 12월이잖아요. 6개월 안 지났죠. 6개월 안 지났으면 얘는 안 들어갑니다. 해당 사항 없죠. 6개월 부도는 6개월 지나야 되잖아요. 부도는 6개월 경과 후니까. 그럼 요 세 개만 입력해 주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한 줄, 두 줄, 세 줄이죠. 세 개를 입력해 주면 돼요. 입력은 쉽잖아요. 입력은 어려운 게 아니죠. 자, 부가세 신고서 저장하고 나갈게요. 그 다음에 부가세 쪽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열어서, 자, 대손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손 발생, 그 다음 내가 외상매입금을 안 갚아서 대손 변제, 근데 매입세 불공제 처분 받았다가 만약에 갚았다, 그럼 변제에다 쓰는 거죠. 자, 대손 발생. 자, 당초 공급일, 날짜 참, 이익이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 당초 공급일 이거 2023 0503. 그 다음에 대손 확정일은 1024 1005. 요즘은 이런 게 나오죠. 예전에는 이 양식이 없었어요. 그죠? 대손 금액을 1,100만원 입력해주면 자동으로 뜹니다. 거래처는 F2번 눌러서 누구냐? 너 누구냐? 어디 갔니? 누구냐 했더니 가경이야. 가경. F2번 불러와야지. 가경. 됐죠? 사유가 파산 종결 결정 공고래. 파산하면 되죠. 1번. 이러면 되겠지 뭐. 두 번째. 뭐가 저기 빠졌대죠. 그건 이게 진짜 백데이터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밑에 보면은 사업자 등록번호나 성명 이런 게 뭐가 빠졌네요. 그죠? 인적사항 누락됐다고. 여기 이름이 그냥 넘어가요. 시험 볼 때는 있었겠죠. 뭐 김땡땡 땡땡땡 이렇게 쓸게요. 김덜덜. 그럼 넘어가면은 안 뜨죠. 이름이 없었다고. 두 번째 거 요거 당초 공급일 요거 2021 1010 대손 확정일 2024 1024. 그 다음에 대손 금액은 2,200. 그 다음 거래처 F2번 눌러서 용암. 그 다음 사유가 소멸시 완성이니까 소멸시 어디 갔니? 6번이네. 6번. 그리고 성명이 없었어요. 이땡땡 이덜덜 이 넘어가요. 일단 됐고, 그 다음 세 번째 거 여기 당초 공급일 2024 0408. 그 다음 2024 0519. 가서 봐. 부도 발생일이 5월 19일이죠. 부도 발생일이 5월 19일이야. 그러면 이거는 6개월 날짜를 써야 되겠네. 6개월이. 그럼 6개월이 경과되는 게 5월 19일이면 11월 19일 6개월이 19일까지로 봐야 되나? 한편 넣기 이렇게 되나? 이런 것까지는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그죠? 이렇게 나온 적은 없는데. 그럼 이건 5월 19일에서 11월 19일까지.
그 중에 초일불산입 이런 게 있어요. 초일불산입 시작하는 날은 안 치고 20일부터 그러니까 5월 20일부터 6개월이니까 11월 19일까지가 6개월이고 그게 경과되는 날은 20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11월 20일이에요. 11월 20일. 다른 건 그냥 여기다 날짜 쓰면 되는데 요건 6개월 후.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온 건 처음이죠. 아마 이렇게 나온 건. 그래서 6개월이 경과되는 날짜는 5월 19일이 아니라 2024 1020이에요. 재밌죠? 이런 거 처음일 거야. 1650만 원. 이제 거래처가 개신 됐죠? 아, 사유가 있구나. 부도래, 부도가 5번인가요? 5번. 아, 그리고 참 여기 보니까 성명이 또 없네. 이제 박땡땡 됐고 넘어가면 되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부도인데 여기 저당권이 설정 안 됨. 즉 담보가 안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담보가 잡혀 있어. 담보를 잡고 있어. 그럼 부도가 되더라도 담보 잡은 게 있으면 대손된 게 아니죠. 담보를 팔아서 내 돈 만들면 되니까. 담보 저당권 설정 안 돼 있다. 담보가 없으면 대손세액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 거지만 담보가 있대. 그럼 대손된 게 아니에요. 그럴 땐 여기다 쓰면 안 됩니다. 끝났죠. 그래서 봐 여기다 뭐 하랬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만 하랬죠. 그럼 여기 지금 합쳐서 얼마냐? 그러니까 다 합쳐서 얼마예요 지금? 다 합쳐서 여기 450만 원인데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라는 얘기는 없죠. 일단 저장해야 되겠죠. 반영하라는 얘기는 없는데 부가세 신고서 가볼까요? 부가세 신고서에 이기 확정 10월 01일 12월 31일 열어보면 대손세액 공제에 450 돼 있죠. 대손세액 가감란에 이렇게 450이 마이너스로 돼 있죠. 써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안 봐도 돼요. 문제 하란 얘기 없었으니까 저장하고 나오면 되고. 자, 부가세가 끝났나? 아, 이제 결산이네. 부가세 끝났으니까 일단 여기서 좀 잘랐다 해야죠. 잠깐 끊었다 할게요. 여러분 머리 좀 열난 사람 있으면 머리 좀 식히고 머리 식히랬더니 유럽으로 가고 막 그러지 말고 한 5분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